네, 정기철입니다. 1장 들어가기 전에 총 7개의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컴퓨터 구조 개론 챕터를 보시면 이제 컴퓨터 발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주판 또는 예전에 생겼던 기계식 계산기, 그리고 1900년도 중반부터 생긴 전자식 계산기 등을 통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컴퓨터 전원을 켜면, 즉 부팅을 하면 어떻게 컴퓨터 작동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컴퓨터 개론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1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2장에서는 말 그대로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표현입니다. 데이터 표현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는 이제 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컴퓨터는 이진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진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진법이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0진법과 이진법 사이의 진법 변환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컴퓨터에는 무조건 컴퓨터가 이진수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숫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정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실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는 문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수나 실수 표현을 제가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좀 머리를 아파해요. 근데 그 원리만 정확히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3장과 4장과 5장, 이제 논리회로에 대한 설명인데, 3장은 전체적인 논리회로 기초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통해서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회로가 구성되는지 전반을 3장을 소개하고요. 제목과 같이 논리회로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 논리회로는 크게 조합 논리회로 4장에서 다룬 내용이고요. 순서 논리회로 5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교재로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해보니까 순서 논리회로에 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학기 15주나 16주 수업에서는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순서 논리회로는 좀 이해하거나 실제로 만들어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제 5장을 다 다룰 텐데, 5장 내용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제 이해하시는 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장에 있는 조합 논리회로를 많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 5장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6장이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아까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컴퓨터 구조론이라는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 책은 한 챕터, 한 챕터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CPU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메모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챕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장이 기계어 코딩과 어셈블리어 코딩이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짧은 한 학기 수업에서 다 배우기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같은 언어를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실제 기계어로 배운다고 하면 꽤 복잡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펩8이라는 교육용 가상머신이 있어요. 그 가상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우고 나서 거기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코딩을 배울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코딩은 꼭 한번 배워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야만 고급 언어, 여러분이 지금 쓰실 C나 Java, Python 같은 언어의 차이점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런 언어들이 어떻게 기계어로 변환돼서 실행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좀 더 공부하실 때도, 다른 내용을 공부하실 때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책의 구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로 1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